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의 이정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 시간부터는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동차 샤시 쪽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샤시 문제를 풀기 전에 기초물리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기초물리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샤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자동차가 이제 주행하는 동력학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건 속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호를 정리할 때 스몰 v로 적으면 메타 퍼 세크가 되는 거고요. 라지 v로 적으면 킬로메타 아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 킬로메타 아워와 미터 퍼 세크의 관계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시속을 3.6으로 나누면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머릿속에 이해해 주시면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원주 속도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죠? 원주 속도, 원이 도는 속도는 항상 60분의 파이 dn, n이라는 것은 엔진 그러니까 어떤 회전수가 되는 거죠. d라는 것은 회전 직경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원주 속도가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타이어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타이어가 이제 회전을 할 때, 그죠? 원주 속도는 V는 60분의 파이 dn이 되고, 이것이 이제 차량 속도가 되는 거겠죠. 다음 세 번째, 가속도에 관련된 겁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단위가 메타 퍼 세크 자승이 나오겠죠. 그 다음 네 번째, 1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를 말한다. 그럼 힘의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포스를 쓰고 거리의 단위를 메타를 쓰게 되겠죠. 또는 단위가 뉴턴 메타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겠죠. 다음 다섯 번째, 토크에 관련된 겁니다. 토크는 어떤 회전체의 회전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마력을 구하는 것은 힘 곱하기 속도를 75로 나눠줘서 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압력 곱하기 유량을 75로 나눠줘서 마력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7번,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동력이고, 동력은 열량으로 환산할 수 있고 열량은 전력으로 환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1HP는 역마력이라고 해서 이건 76kg 메타 퍼 세크를 잡아주죠. 다음, 그죠? 다음, 그 속도에 관련된 겁니다. 그죠? 속도를 구할 때, 그죠? 속도를 구할 때 초속도에다가 플러스, 그죠? A라는 건 가속도고 T라는 건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거리를 구하는 두 식이 있는데 그 운동법칙에서 V0t 초속도에다 시간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t의 자승, 그 다음에 V2 마이너스 V02의 나중속도 자승 마이너스 초속도의 자승을 EAS, 그래서 여기서 S라는 거리를 구하는 두 가지 식이 있어요. 거리를 구하는 이 식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는 요 식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요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다음 1kg 포스 메타. 자, 이거는 열량으로 환산하는 427kcal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의 자승이다. m이라는 건 질량이고요. 그럼 이건 또다시 중량 W를 G로 나눠주면, 중력과 속도로 나눠주면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 샤시 문제를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떤 자동차가 공차 질량이란 말이 나왔네. 질량이라는 것은 기호로 적으면 m이죠. 중량하고 다르죠. 이것이 1510kg일 때 공차 중량을 구하라, W를 구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뉴턴의 법칙 F는 ma라는 것은 뭐죠? 1kg의 질량을 가진 물질에 1 메타 퍼세크의 가속도를 부였을 때 1kg 메타 퍼세크 자승이 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1 뉴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 G값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에다가 9.8 m/s 자승도에 중력 가속도를 가했을 때 9.8 kg m/s 자승이 되고 이것이 9.8 N이 되겠죠. 그죠?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1kg 포스타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뭐예요? 중량입니다. 중량. 그죠? 이건 질량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식에다 이제 대입한다면, 그죠? 공차 질량은 F는 mg라고 하는 식에다 했을 때, 공차 질량이 1510kg이고, 이때 9.8이니까, 여기에 14,798이 나오겠네요. 그럼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 메타/세크 자승이 되고, 요 메타/세크 자승은 뭐라고 그래요? 뉴턴이라고 그러죠. 그죠? 뉴턴. 그죠? 그래서 이제 중량화 시켰을 때 뉴턴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정답이 몇 번이죠?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죠? 요걸 이제 같은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요걸 갖다가 9.8 뉴턴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그죠? 킬로그램 단위로도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총 질량이 나왔습니다. 22,000kg의 화물차가 가속도, 그죠? 감속도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겠네요. 그죠? 6.72의 감속도로 제동되고 있다. 이때 제동력의 크기를 구해라. 자, F는 mg니까 22,000kg의 물체가 6.72 m/s 자승으로 가해지니까 147,840 kg m/s 자승이 되겠네요. 이건 147,840 뉴턴이 되고요. 이거는 147.84 kN 되겠죠. 그죠? 이때 이제 제동력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만큼의 제동력이 지금 이 차에 가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사고 후에 측정한 제동 궤적이 40m였다. 40m. 거리가 이제 40m고 이때 사고 당시에 제동 감속도는 이렇게 된다. 6m/s 자승이다. 사고의 상황에서 제동 시 주행 속도는 얼마인가? 그죠? 초속도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중 속도는 얼마예요? 그죠?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운동 법칙에서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있었고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이라는 식이 있었고요. EAS는 V2, V0의 2, 요 식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거리가 나왔는데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죠? 시간의 언급이 없어요. 그럼 어떤 식을 쓴다고 했어요? 요 식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요 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자, 감속도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이니까 큰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값 처리해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이라고 한다면 감속도니까.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냐? 40m였고요. 이때 초속도는 얼마였어요? 이게 나중 속도고, 이게 초속도잖아요. 그죠? 나중 속도는 얼마? 차가 정지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건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초속도는 얼마입니까? 그죠? 네. 초속도는 V0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계산하니까 V0는 루트 2 곱하기 6 곱하기 40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21.9 m/s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3.6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km/h로 환산이 되겠죠. 그래서 78.87 3.6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어느 승용차로 정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V0가 초속도가 0였네요. 근데 나중 속도가 1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속. 이때 걸리는 시간이 6초였고,
이때 자동차의 평균 가속도는 얼마냐?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죠? 6이고, 여기가 속도의 변화는 100이 있었는데 단위를 미터/세크로 환산해야 되니까 킬로미터/아워를 3.6으로 나눠주면 메타/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4.63 메타/세크의 자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5번. 정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V0가 초속도가 제로고, 이때 출발해서 100m 지점을 도달했을 때 나중 속도가 60km/h에 있다. 이때 가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변수를 보니까 운동법칙에서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 그 다음에 EAS는 V2 V0의 2인데, 여기서 지금 거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식을 사용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A는 V2 V0의 V0의 2 자승에다가 ES가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니까 자, 2 곱하기 100m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제로가 돼 있죠.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60밖에 남지 않으니까 나중 속도만 남으니까 60을 3.6으로 나누면 메타/세크가 되겠죠. 그다가 자승을 씌웠어요. 그랬더니 1.38 메타/세크 자승이 나오네요. 그래서 근사치로 본다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중량 1톤 자동차가 72km 속도로 주행 중 급제동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속도가 72였고 급제동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제로가 되겠죠. 이때 운동 에너지가 EK가 모두 브레이크 드럼에 흡수돼서 열이 발생했다. 그럼 킬로칼로리가 되겠네요. 이때 흡수된 열량은 어떻게 되느냐? 즉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거죠. 운동 에너지 EK는, 그렇죠? 잠깐만요. 지우고,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의 자승이죠. 그쵸? 근데 여기 m이라는 건 뭐예요? 질량이었어요. 질량. 자, 그럼 이거를 중량을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고 v의 자승을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중량이 1톤이니까 1000이 들어가겠고, 이걸 9.8로 나누면 되겠고요. 곱하기, 차량의 속도가 72km였으니까 72를 3.6으로 나누면 메타/세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8.16327 이렇게 나오네요. 단위는 뭐냐? 킬로그램 포스 메타입니다. 그죠? 네. 왜냐면 이거 단위가 킬로그램 들어갔고, 이거 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1kg 포스 메타는 427 킬로칼로리라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요거는 20408.16327을 427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47.79 킬로칼로리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다음 샤시에서 이제 클러치 용량이라는 부분이 흘러나옵니다. 클러치 용량. 클러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클러치라는 건 뭐예요? 엔진이 있으면, 그죠? 엔진하고, 그죠? 변속기 사이에 들어가서, 그죠? 엔진하고 변속기를 연결해 주는 장치잖아요. 어떤 때는 차단하고 어떤 때는 연결해 주는 장치죠. 그죠? 네. 그래서 클러치라는 것은 뭐냐? 일종의 단속이 가능한 축 이음의 한 종류죠. 근데 거기에는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마찰 클러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유체 클러치가 있죠. 그죠? 이거 우리 일반 기계공학에서
에서 클러치에서 한번 봤던 겁니다. 마찰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에 사용하는 거고 유체 클러치는 오토 트랜스미션에 사용하죠. 그런데 유체 클러치는 이제 현재는 개량한 토크 컨버터를 오토미션에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엔진이 이렇게 있다. 엔진이 있다. 그럼 뒤에 이제 플라이휠이 장착될 겁니다. 그럼 플라이휠에 클러치 디스크가 장착되고 여기에 물려서 변속기가 장착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동력이 이제 쭉 뒤로 빠져나갈 겁니다. 이때 이 클러치가 하는 역할은 이 부분에서 뭐예요? 마찰이죠. 마찰. 마찰을 일으켜서 붙게 되면 동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고 있을 때 이때 이 축을 돌려주냐 마느냐는 이 부분에 마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때 클러치라는 건 단순히 이제 뭐야? 동력을 연결해주고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때 여기 기어가 기어로 들어가면은 이쪽에 회전수를 N1이라고 하면 이쪽 회전수를 N2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 이제 기어 변속이 되는 거죠, 그죠? 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치라는 것은 단속이 가능한 축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마찰 클러치가 여기서 사용된 거고요. 오토미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쓰냐? 유체 클러치가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토크 컨버터를 쓰고 있다고 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기어에는 무슨 기어요? 유성 기어를 쓰죠. 자, 이런 유성 기어를 씁니다. 유성 기어. 그죠? 그래서 동력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유체 클러치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유체 클러치를 개량한 토크 컨버터를 쓴다고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 뭐예요? 오일의 순환이 생기는 거죠. 오일. 그죠? 오일의 순환이 생기면서 동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돌 때 얘가 도느냐 안 도느냐 이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유성기를 쓴다는 거. 그죠? 이때 유성기에 들어가는 회전수와 유성기에서 나오는 회전수는 좀 달라지겠죠. 자, 근데 이제 클러치라는 것이 이제 그런 종류가 있는데, 이 마찰 클러치에서 이야기하는 클러치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그죠? 클러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 계수 곱하기 힘. 그럼 마찰 계수라는 건 요 부분에서 마찰력이 되겠죠. 마찰 계수가 되겠고요. 요때 힘이라는 것은 클러치 디스크를 미는 힘, 요 F가 되겠죠. 그럼 요 면에서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요 면에서 마찰 계수 곱하기 가해진 힘만큼의 뭐예요? 마찰력이 존재하죠. 근데 이 마찰력이 어느 거리에서 존재하느냐? 여기 보면 클러치 디스크를 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압력판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압력판. 이렇게 압력판이 동그랗게 중공유로 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바깥의 외경을 D라고 하고 내경을 D라고 했을 때, 그죠? D라고 했을 때 평균 유효 반경이라고 그래요. 요만큼의 중심축에 대해서 지금 뭐가 가해지는 거예요? 어떤 마찰력이 가해지는 중심 유효 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효 반경 곱하기 그다음에 Z라는 거는 접촉면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R 값이 바로 요 값을 얘기한다. 그렇다면 R 값은 어떻게 되느냐? 외경, 내경을 더해서 4로 나눠주면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 값이라는 건 뭐냐? 단판 클러치다. 이런 말이 나오면 Z는 항상 얼마? 2. 왜냐면 접촉면이 하나, 둘, 양쪽에서 접촉이 되니까 접촉면이 두 개로 나와서 단판 클러치라면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접촉면 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수동 변속기의 단판 클러치의 마찰면에, 자, 단판이니까 Z는 2로 가고요. 외경 D가 나왔고 내경 스몰 D가 나왔습니다. 마찰 개수가 나왔고요. 스프링 개수가 9개, 하나에다 장력이 나왔습니다. 이때 클러치가 전달 가능한 토크는 얼마냐? 토크라는 것은 마찰 개수 곱하기 가해진 힘에다가 평균 반경에다가 접촉면의 수. 자, 그럼 마찰 개수가 0.3 곱하기, 자, 스프링을 미는 힘이 300N인데, 그죠? 근데 스프링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9개가 총 눌러지는 거죠. 이만큼이면 총
스프링이 미는 힘이 되는 거겠죠. 곱하기 자 4분의 자, 단위를 전부 다 밑으로 맞출게요. 외경이 22니까 0.2 내경이 0.1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접촉면수 2개 단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45.18이 나오겠네요. 단위는 뉴턴 메타.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마찰 클러치의 마찰면을 6개의 코일 스프링이 각각 450N 힘으로, 그럼 이게 총이 뭐예요? 마찰, 그 클러치를 미는 힘이 되겠죠, 스프링이. 이때 마찰 개수가 이렇게 나왔고, 이때 한 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마찰력은, 어떤 얘기 있잖아요. 요거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요거 자체가 마찰력이잖아요. 지금 클러치 토크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마찰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은 얼마냐? 마찰 개수 0.35 곱하기 하나당 450N인데 총 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는 힘이 이렇게 되겠고 마찰 개수가 되니까 945N이 바로 마찰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클러치 용량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다음 기관에서 발생한 토크와 회전수가 각각 이렇게 됐을 때 클러치 통과해서 변속기로 들어간 토크와 회전수가 이렇게 될 때 전달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엔진이 있고 클러치가 있어요. 그럼 클러치를 통해서 동력이 전달될 거 아니야. 이 클러치를 통해서. 그죠? 마찰이 생겨가지고 붙으면. 그럼 이쪽이 들어가는 거고 이쪽이 아웃이라고 했을 때 이쪽이 엔진이고 이게 변속기라고 보시면 이게 클러치죠. 클러치. 근데 이때 얘가 돈다고 했을 때 얘가 따라 돌 겁니다, 지금. 근데 이때 여기가 80kg 메타고 이게 1000rpm으로 돌고 있었다. 근데 요것이 60kg 메타고 이때 900rpm으로 돈다. 자, 그럼 여기서 항상 효율이라는 건 뭐예요? 효율이라는 건 입력분의 출력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입력된 동력이 어떻게 돼요? 716분의 이제 뭐 .2라고 할게요. 716.2에다가 T1N1 716.2에다가 T2N2가 되겠죠. 이게 이제 뭐예요? 입력된 마력. 그리고 엔진 마력이죠. 이게 변속기로 들어가는 마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계산하니까 이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T1N1 T2N2라고 했을 때 T1이 80이고 T2가 1000이고 그죠? T2가 60이고 N2가 900이다. 이렇게 했을 때 0.675가 나오네요. 따라서 효율은 67.5%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엔진 회전수가 2000일 때 그죠? 발생한 토크 엔진 나왔고 토크 나왔고 변속기를 입력할 때 전달 효율 앞전에 했던 거가 똑같죠? 입력분의 출력 그렇죠? 그럼 입력은 716.2에다가 T1N1 716.2에다가 T2N2 우리가 이거 716이라고 쓸 수도 있고 716.2라고 쓰기도 해요. 그죠? 네, 0.1을 삭제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엔진 쪽이 60에다가 2000 그 다음에 변속기 쪽이 56에다가 1900 이렇게 하니까 0.886이 나오네요. 따라서 88.6% 정답은 3번.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속비 및 종감속비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변속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기어가 있었어요. 두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럼 하나가 돌면 하나가 따라 돌겠죠. 그죠? 이때 동력이 들어오는 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구동축이다 그래. 구동. 또는 이쪽을 구동기어 그래요. 그럼 들어와서 나가는 쪽을 우리가 피동축이다. 또는 피동기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변속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구동 기어의 이수분의 예? 피동 기어의 이수를 항상 변속비라고 해요. 그죠? 구동기어 이수분의 피동기어 이수. 그죠?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피동기어의 회전수분의 구동기어의 회전수.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변속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클러치를 통해서 동력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이제 변속비가 되겠죠? 동력이 들어와서 동력이 나간다고 치죠. 그럼 이때 들어오는 것을 Z1, Z2, Z3, Z4 이빨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죠? 그럼 이때 요 기어에서 나온 동력이 쭉 가서 어디로 가요? 그죠? 종감속 기어로 들어가죠. 종감속 기어. 그런 다음에 뭐요? 이렇게 해서 링 기어와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력이 어떻게 돼요? 90도로 꺾여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퀴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바퀴로. 그죠? 그러면 이때 요거의 이빨을 Z5라고 하고 요놈의 이빨을 Z6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구해볼게요. 요때 요 기어가 갖고 있는 감속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변속비라고 해요. 근데 요 지금 두 기어가 갖고 있는 변속비를 뭐라고 그래요? 종감속비라고 그래요. 그죠? 요걸 변속비, 요건 종감속비. 근데 이 변속비는 뭐야? 이건 가변적인 거죠. 근데 종감속비는 뭐야? 고정적이죠. 왜 변속비가 가변적이에요? 1단, 2단, 3단, 4단, 5단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종감속비는 한번 맞춰놓으면 대부분 그것이 고정이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때 변속비는 어떻게 보냐? 자, 구동기어분의 피동기어라고 하죠. 자, 그럼 Z1하고 Z2가 물려있는데 Z1이 바로 뭐예요? 구동기어죠. 그러니까 Z2가 따라서 돌잖아요. 자, 곱하기, 그죠? 그럼 Z3하고 Z4를 봤을 때는 Z3가 뭐예요? 요게 구동기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동기어분의 피동기어. 요게 이제 변속비가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여기서 종감속비는 어떻게 되냐? 종감속비는 여기서 구동기어가 어떤 거예요? Z5가 구동기어 아니야. 요 기어가 도니까, 그죠? 요 기어가 도니까 요 기어가 따라서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Z5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요 기어를, 그죠? 이게 구동 피니언 기어다 그래요. 구동 기어죠. 그리고 피니언이라는 건 좀 작은 기어다. 그래서 구동 피니언 기어. 그 다음에 요 Z6는 뭐가 돼요? 링 기어죠.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고요? 종감속비다 그러고, 요건 뭐라고요? 이건 변속비다 이렇게 얘기한다. 따라서 이때 총 감속비는 어떻게 되느냐? 총 감속비, 토탈 변속비는 변속비 곱하기 종감속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요걸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변속비에서 변속비는 가변적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1단, 2단, 3단, 4단, 5단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1단 기어는 저속 기어인데 이때 1단 기어가 변속비가 어때요? 가장 커요. 예를 들어서 한 3.5 정도? 이 정도 되죠. 그 다음 3단 기어 같은 경우 한 1 정도 변속비 떨어지고요. 5단 기어 같은 경우 한 0.7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단 기어일수록 변속비가 어떻게 된다? 크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수동 변속기에서 입력 주교 회전 속도 T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N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T2가 나왔을 때 N2는 얼마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변속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서 동력이 들어오고 동력이 나간다고 치죠. 그럼 이때 동력이 들어오는 곳은 여기가 마력이 들어오는 게 BPS1이라고 하고 요걸 BPS2라고 그럴게요. 근데 여기는 T1과 N1이 존재하고요. T2와 N2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변속기를 지나도 마력 변화는 없어요. BPS1과 BPS2는 같다는 얘기예요. 변속을 거치는 과정에서 마력엔 변화가 없어요. 단지 뭐예요? 토크하고 회전수가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럼 T1과 N1과 716.2 T2와 N2와 716.2 이거 없어진다고 치면, 자, 그럼 이렇게 대입해 볼게요. 150 곱하기
1000이 되는 거고 T2가 1000이 되고 여기서 N2가 되겠죠. 따라서 N2는 150 RPM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여기서 변속을 거치면서 마력 변화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놓고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동 마력에서 충마력이라는 거 배워봤죠? 그래서 BPS는 716.2분의 T1, TN 요거 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토크비가 5고 속도비가 0.1. 이때 펌프, 그러니까 이거 뭐야, 토크비, 속도비, 펌프가 나왔으면 이건 토크 컨버터를 말하는 거예요. 토크 컨버터. 자, 토크 컨버터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토크 컨버터가 있었어요. 동력이 들어오고 동력이 나갑니다. 그죠? 이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펌프라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터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N1과 T1이 존재하고 N2와 T2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토크비는 T1과 T2를 말하는 거고, 그죠? 속도비는 N2와 N1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걸 1이라고 하고 나가는 걸 2라고 했을 때, 그럼 이때 토크비가 얼마? 5. 속도비가 얼마? 0.5. 그죠? 이때 토크의 효율은 얼마냐? 항상 효율이라는 건 입력분의 출력. 그러면 716.2분의 T1N1, 716.2분의 T2N2 이거 없어지고요. 그죠? 그럼 여기 T1과 T2 곱하기 N1과 N2가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0.5 해서 얼마? 2.5. 정답은 2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토크 컨버터의 펌프 회전수가 2800이고 속도비 이거 아까 똑같은 거죠?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T1N1, T2N2 해서 4 곱하기 0.6에서 2.4. 정답 2번. 다음 입출력 속도비 또 나왔어요. 그죠? 이번에는 효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죠? 터빈의 토크 구하래요. 그러면 토크 컨버터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N1, T1, N2, T2 동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간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입출력 속도비가 0.4, 토크비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T2, T1이 2가 되는 거고, 그죠?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N1과 N2가 0.4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펌프의 토크가 펌프 토크라니까 T1을 말하는 거죠. 요 T1. 요게 8일 때, 그죠? 터빈, 토크, 요건 얼마냐? 요 식 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T2는 얘가 8이고, 얘가 2고, T2는 얼마야? 16이죠. 정답 4번. 5번. 다음은 종감속 기어에서 종감속비를 구하는 거다. 이게 링기어가 이렇게 있으면, 링기어가 있으면, 그죠? 구동 피니언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돌면 얘가 따라 돌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요거를 뭐라 그래? 구동 피니언 기어. 요걸 뭐라 그래? 링기어. 그죠? 따라서 감속비는 어떻게 항상 구동 기어의 이수분의 피동 기어의 이수니까 구동 기어가 뭐야? 여기서는 구동 피니언 기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링 기어의 이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링 기어가 되겠죠.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변속비와 종감속비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